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남편이 귀하게 된다는 부용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용화가 약간 뭐를 닮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시꽃을 좀 닮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접시꽃인가 하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이 부용화를 해서 예,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는 이유는 그렇죠. 얘가 꽃이 좀 어때요? 좀 핑크빛이 돌면서 열이잖아요. 그래서 밖에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우리 무궁화처럼 이렇게 긴 그게 있습니다. 수위 말하면 암수술과 숫수술을 연결해주는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하고 어, 보통 한두 개를 하고 여러 개를 하고 뭐 그런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옆에 이렇게 좀 막 올라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봉우리가 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다섯 잎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이 친구의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색은 이렇게 흰색을 좀 올린 상태에서 끝에 이렇게 선홍, 좀 이렇게 붉은 기운을 이렇게 넣어서 끝을 살짝만 비벼줍니다. 이렇게 끝만. 그래 놓고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 기운이 좀 많이 돌면서도 핑크빛이 나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 핑크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까지 확.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준 이유가 이거예요. 핑크가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적이 될까봐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보이면 물론 합판 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에 이렇게 맥을 할 거예요. 이 맥을. 그런데 이 맥을 굉장히 흰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흰색이 좀 나올 때까지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다른 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받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친구들을 이렇게 꼭 노랑, 언제나처럼 노랑 그래 놓고 네, 약간의 색을 줘서 거기에 그렇죠? 수감색을 조금만 이렇게 한 끝에 대자색이나 아니면 붉은 기운을 넣어주면 받침의 기운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음, 이렇게, 음. 이제 좀 있다가 이 친구들이 여러 개로 저기가 되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요 정도 이렇게. 야, 그래 놓고 여기에 잎을 할 거예요. 잎은 되도록이면 검정으로만 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수감과 노랑 섞어서 여러분이 늘 제가 잎사귀를 만들던 색에 끝에 검정만 찍어도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색을 냈다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잎을 그릴 건데, 잎은 어떻게 그리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둘, 셋 이렇게 끄집어 당깁니다. 야, 여기서도 응? 이렇게. 그러면 잎이 몇 갈래가 나와요. 이렇게 5갈래가 나오죠. 얘들은 5갈래에서 7갈래의 잎이 있거든요. 이렇게. 야,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응? 이렇게 되겠죠. 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보십시오. 같은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향. 겹쳐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해놓고 어린 잎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잎사귀가. 그때는 노랑과 초록 또는 수감을 끝에 하고 거기에 대자색 끝을 살짝 찍어서, 물론 그 끝에 검정을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아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어린 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야,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친구 마르기 전에 완전히 한번 줄기를 갖다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붙이느냐, 이왕이면 엉뚱한 데서 이렇게 와 놓고 요 위에서 쫙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시원한 형태의 뭐가 나와요? 부용화의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부용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툭 떨어져서 잎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야, 그래 놓고 여기 마르기 전에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흰색으로,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요 화판 맥을 해야 돼요. 화판 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화판 맥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검정이나 뭘로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검정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렇게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다시 한번 아주 밝은 태백이라고 해서 밝은 색으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위쪽이 그죠? 요 위쪽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얘가 뭐라고요? 부용화. 예? 남편이 귀하게 된다는 부용화예요. 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죠. 야, 요 안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 안쪽에 뭐처럼 그렇죠. 그 무궁화처럼 이 안쪽에 이렇게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게 진한 거냐? 이렇게 보라색 같은 붉은 적보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심홍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냥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붉은색 겸 보라예요. 적보라라는 얘기예요. 청보라가 아니고 이렇게 색을 이렇게 내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 이쪽을 향해서 두 개의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쪽을 향해서 두 개로 이렇게 그러면 탁 이어져요. 요 친구들이. 야, 이게 마른 후에 같이 뭐를 하게 돼요? 요 안에 당연히 요렇게 무궁화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궁화처럼 올라온 이 친구를 옆에 노란 수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노란 이렇게 노란색의 수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중간에는 별로 없고 다시 위쪽에만 몇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 놓고 아까 하다만 뭐가 있어요? 흰색 있죠. 흰색 선 이 안쪽도 그 화판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판맥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끄집어 드립니다. 이렇게 이쪽보다 요 앞보다 더 여리게. 왜 그럴까요? 이건 속이고 얘들은 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더 여리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뭐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접시꽃류의 부용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부용화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 친구의 인맥을 해야 되죠? 인맥을 탁 가운데 지금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질 거예요. 야, 번질 거지만 그래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인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응? 이렇게 인맥을 완성을 하면 네, 부용화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친구들이 여기에 우리 무궁화의 받침처럼 요 사이사이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뭐가요? 꽃받침이 이렇게 서로 겹쳐 있어요. 이렇게 한 겹이 더 있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주 근사한, 응? 뭐가 완성이 됐어요? 부용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야,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에 뭐 새도 그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에 또 뭐 재밌는 것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쓸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부용화였습니다.